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뉴스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포맷을 변경했습니다. 자막을 켜고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경제지표 호조와 차기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금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의 격화로 20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노스볼트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피터 칼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찰스 슈왑의 차기 CEO 릭 워스터는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면 스팟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문제에 대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 베른트 랑게가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양자 컴퓨팅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퀀텀 엠바크라는 자문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경제지표 호조와 차기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S&P 500은 0.33%, 나스닥은 0.14% 상승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8% 상승하며 주간 4.5% 급등세를 보였고 S&P 500 가치주 지수는 성장주를 앞지르며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S&P 글로벌의 11월 플래시 PMI가 55.3을 기록하며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강세를 반영하며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조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달러는 8주 연속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99,000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가섰습니다. 금은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하며 2023년 3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WTI 원유도 배럴당 71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강력한 경제 데이터,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비트코인 급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하며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CMA는 두 기업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정책이 경쟁사들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제한하며 구글과 애플 간의 검색 엔진 수익 공유 협정이 브라우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CMA는 두 기업이 영국의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해당 법은 2025년 발효 예정입니다. SMS로 지정된 기업은 독점적 행위 금지, 상호운용성 강화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CMA의 임시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개입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약화시키고 자사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관련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CMA는 2021년 조사 이후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생태계 독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최종 결정은 2025년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의 격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금값은 5.5% 상승하며 온스당 2,704달러 11센트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소식은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며 금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금 가격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 오스턴 불스비는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금리는 금과 같은 무이자 자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경우 금값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금값은 중앙은행의 강한 매수세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30% 이상 급등했으며 골드만삭스와 UBS는 2025년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은과 백금은 상승했지만 팔라듐은 하락했습니다. 노스볼트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피터 칼슨이 회사의 자금난과 생산 문제로 미국 챕터 11 파산 보고를 신청한 다음 날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칼스는 회사 재건을 위해 10억에서 12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설립된 노스볼트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생산 장비 결함과 직원 경험 부족, 과도한 목표 설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5.8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현금은 단 3천만 달러로 운영 가능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을 선택했으며 파산 절차 중에도 고객 및 공급업체 약속을 이행하며 사업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노스볼트는 현재 유럽과 캐나다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실패할 경우 힐코 글로벌과 협력해 청산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했던 유럽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배터리 생산의 어려움과 EV 수요 둔화가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찰스 슈왑의 차기 CEO 릭 워스터는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면 스팟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슈왑은 암호화폐 관련 ETF와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 변화에 따라 스팟 거래 시장 진입을 검토 중입니다. 팬데믹과 미 대선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슈왑, 피델리티,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같은 기존 업체들은 로빈후드, 웹불과 같은 신생업체들과 새로운 상품 출시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워스터는 본인은 아직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문제에 대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 베른트 랑게가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EU 내 전기차 판매의 최소 가격을 설정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불공정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는 10월 3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EU는 중국이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금융, 보조금, 토지, 배터리, 원자재 등을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공회의소는 이를 보호주의적이며 임의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협상을 지속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무역 분쟁을 피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총 투자액을 8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엔스로픽은 오픈 AI의 경쟁사로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하며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아마존은 여전히 엔스로픽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며 엔스로픽은 아마존의 AWS를 주요 클라우드 및 훈련 파트너로 활용하고 아마존의 AI 칩인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사용해 AI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엔스로픽은 전 오픈AI 임원들이 2021년에 설립했으며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가 자금은 생성형 AI 개발과 클로드의 성능 향상, 그리고 머신러닝 하드웨어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엔스로픽은 최근 기업용 제품 클로드 엔터프라이스와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엔스로픽과 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증가와 AI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스로픽은 구글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 약정을 받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활용 중이며 추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논의 중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양자 컴퓨팅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퀀텀 엠바크라는 자문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고객이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기존 비즈니스 문제에 적합한 양자 응용 사례를 식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퀀텀 엠바크는 AWS의 기존 양자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브라켓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고객은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핵심 과제와 연관된 양자 기술을 식별하고 장기적인 양자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퀀텀 컴퓨팅, 지웨이브 퀀텀, 마키트 퀀텀 등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